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르세림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저는 옆에는- 원장님과 네. 인연이 돼서 비욘디를 함께 하게 된 손진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혼자 있을 때보다 진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손진아 씨랑 같이 있으면 네,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뭔가 함께 할 수 네.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많이 배우고 가거든요. 네. 솔직히 탈모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고민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뭔가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뭔지 네.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또 보여주신다고 하신 게 네. 실물로 뭔가를 네, 보여주신다면서요? 오늘은 미녹시딜이라는 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미녹시딜. 제가 지금까지 탈모 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대부분은 남성 탈모와 관계되어 있는 그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상대적으로 미녹시딜에 대한 얘기를 좀 적게 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미녹시딜과 관계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녹시딜을 그동안에 미녹시딜의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사용에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형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녹시딜이라는 약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미녹시딜을 사용할 때 뭐 그 어떤 제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혹은 미녹시딜을 직접 써보시면서 네네. 불편이 있으셨던 분들의 어떤 질문도 좀 답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미녹시딜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은 어떤 상품명은 아니겠죠? 네, 미녹시딜이라는 거는요. 네. 제가 옆에 칠판이 있어서 좀 써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녹시딜이라는 거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한 1960년대, 1950년대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아주 전통적인 고혈압 약의 성분명이에요. 미녹시딜은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탈모에 쓰인 이유는 네. 혈압 치료를 위해서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처방을 했더니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몸에 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네, 근데 그 털이 이제 머리털뿐 아니라 그냥 몸에 이런 솜털이라든가 네. 손발, 몸에 이런 채모가 증가를 하는 거죠. 아, 전체적인 털이. 네네네. 전적인 털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미녹시딜을 먹었더니 왜 털이 증가를 할까? 네. 사실 그 왜 증가할까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정확하게 기전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기전들이 있어요. 예상하는 기전들이 있지만 그 기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미녹시딜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채모가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바야바 아세요? 혹시 바야바? 바야바? 바야바라고 모르시죠? 바야바요? 네. 바야바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조금 거기서. 어린 거로. 네네네. 바야바? 우리 아직 뭐 지금 이제 뭐 20대시잖아요. 아, 아직은. 네. 아직은. 네. 바야바를 아시면은 저 20대가 아니죠. 바야바가 제가 어렸을 때 나오던 어린이 드라마, 외국에 쓰일 때는 어린이 드라마인데 오. 제가 초등학교 아니고요. 네네. 국민학교 다닐 때 아, 국민학교. 예, 다닐 제가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보던 그 드라마입니다. 바야바. 그러니까 바야바. 바야바를 아시는 분은 적어도 40대 이상이라는 얘기죠. 지금 바야바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미녹시딜을 먹으면 바야바처럼 되는 거예요. 몸에 아, 털이 나는 거죠. 또 아는 척하면 안 돼. 네, 채모가 막 나는 게 되는 거죠, 몸에 털이. 그래서, 그러면 이 미녹시딜이라는 게 그 약을 먹었을 때 몸에 털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탈모 치료제 응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몸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만 털이 나게 하려면 네. 그 부분에만 바르면 어떨까라는 발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미녹시딜을 바르는 형태로 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1992년에 92년에 FDA에서 네. 미국 FDA에서 바르는 미녹시딜이 탈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굉장히 오래된 약이에요. 우리가 프로페시아가 탈모 치료에 승인을 받은 거는 2000년대거든요. 그럼 거의 10년 이상 차이가 있어요. 미녹시딜이 승인을 받은 것과.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진짜 미녹시딜이라는 기네요. 약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진짜겠네요. 네, 근데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이렇게 개발된 지는 오래되고 그랬는데 프로페시아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르기가 좀 불편해요. 바르면 불편하다? 끈적거리고 불편하고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미녹시딜을 바르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6개월은 발라야 돼요. 아, 꾸준히 발라야지만 꾸준히 매일 6개월을 발라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 영 불편하죠. 거기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미녹시딜의 제형, 그 미녹시딜의 어떤 효과를 보려면 네. 하루 2번씩 바르도록 돼 있었어요. 아, 2번씩이요? 네, 아침 저녁으로 발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쵸. 왜 불편하냐면 굉장히 가볍게 어떤 워터 타입의 물 네네. 타입의 어떤 제형이라 그러면 발랐을 때 그냥 바르고 뭐 활동을 하면 되겠죠. 두피에 바르고. 근데 미녹시딜은 끈적거려요. 바르고 나면 굉장히 끈적거리고 머리가 떡져요. 아니, 2번 바르는 것도 솔직히 좀 귀찮은데 그 끈적거리는 느낌이요. 그렇죠. 정말 끈적거리고 싫겠네요. 떡지고. 그래서 아침에 그걸 바르고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죠. 미녹시딜 바르고 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불편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것들도 나왔고요. 우리가 네네. 또 여러 가지 그 학술적인 논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미녹시딜을 바르는 횟수라든가 바르는 방법도 조금 편하게 해도 된다. 그래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이런 식의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녹시딜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그렇죠. 다양한 형태들이 그렇죠.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저는 처음부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미녹시딜 네네. 어떤 게 좋나요? 바르는 게 좋나요? 뭐 먹는 것도 있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그쵸. 원래 미녹시딜은 먹는 약이에요. 그렇죠. 저는 자, 먹는 제가 것도 오늘 들었었거든요. 먹는 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먹는 약까지. 네. 엄청 작네요. 네, 우리나라에는 자 이게 미녹시딜이란 약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으시죠?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 여기 흰색 올려서 알약.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보이시나요? 네네, 아주 조그만 흰색 보이세요? 알약입니다. 이게 요만해요. 미녹시딜이라는 알약이고요. 고혈압에 쓰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5mg이 나오고 있어요. 5mg. 네, 5mg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오스트레일리아나 다른 외국에서는 10mg짜리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mg이 나오는데 이 손톱보다도 더 작죠? 손톱보다도 더 작아요. 네, 손톱보다 더 작습니다. 손톱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진짜 예, 작네요. 이 5mg짜리 약이 나오는데 이 5mg짜리 약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5mg짜리 약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끈적거리는 거다 그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머리털만 나는 게 아니라 온몸의 채모가 증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먹었을 때 하는 단점. 이게 혈압을 낮춰요. 네,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저혈압을 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먹는 약은 피해 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단점이 저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미녹시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아, 부종까지 유발. 예, 체액 저류, 페달 이데마라고 해가지고 손발이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발 붓는 게 굉장히 좀 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치명적인 부작용은 EKG의 변화. 이게 무슨 심전도가 변화가 나타나요. 심전도라는 거 혹시 건강검진 하신 분들은 아실 수 네네. 있는데 심장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보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가 심전도거든요. 네. 심전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상이 발생한다는 혹은 건가요? 두통 같은 게 또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먹는 미녹시딜을 먹었을 때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이런 그 미녹시딜을 먹는 식으로 처방을 안 하죠. 그럼 처방하는 네. 경우는 어떤 경우에 처방을 하게 될까요? 사실 요즘에 미녹시딜을 네. 그리고 이 미녹시딜은 고혈압 때문에도 요즘엔 잘 안 써요. 옛날 약이거든요. 아주 옛날 약이고 요즘에는 더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도 복용약으로도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아, 복용량으로도 안 써. 네네네네. 거의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사실은 뭐 사장되다시피 했던 약인데 요게 요즘에 다시 근데 탈모 때문에 조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먹는 약이. 이유는 저러한 부작용이 있지만 또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있지 불구하고 않을까요? 네,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약이 요즘에 다시 뜨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기존에 바르는 미녹시딜의 불편함 때문에 그 끈적끈적한 네, 느낌 끈적끈적함이나 불편함 때문에 이 바르는 미녹시딜 대신에 다시 먹는 약을 어떻게 하면 써볼까를 생각을 해서 네. 어떻게 쓰냐면 요즘에는 제가 5mg짜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로우 도즈 용법이라고 해서요. 저용량. 그러니까 실제 이 5mg 하나를 다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요거를 반알이나 4분의 1알을 처방을 해가지고 먹는 것들이 요즘에 각광을 받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부작용을 네. 줄이면서 그렇죠. 털이 나는 효과를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내고. 미녹시딜 2.5mg 그리고 1.25mg 혹은 0.25mg 정도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에 그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이 5mg보다 작은 2.5mg이나 1.25mg을 썼을 때 그런 부작용의 빈도가 아주 현저히 낮아지고 별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약간의 어떤 털을 원하는 증가하는 부분은? 그리고 그 재밌는 게 그렇게 용량을 낮췄을 때는 네. 채모의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러면 주로는 필요한 머리털 부분? 쪽에. 너무 주로는 좋네요, 머리털 그거는? 쪽에. 네,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 되게 재밌죠. 네,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먹는 약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험의 결과는 그 좀 확실하게. 기초적인 어떤 실험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규모의 대량 스터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먹는 미녹시딜도 요즘에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나오고 있다. 하고 있고 저도 저의 환자분들께 조금씩 이 처방하고 미녹시딜을 이게 남성 탈모일 때도 그렇고요. 네. 남성 탈모도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라는 그런 먹는 약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한 약이긴 하지만 네. 완벽하지 않고 효과가 적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저도 이 먹는 미녹시딜을 아주 저용량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좀 처방하는 있어요. 경우가 있으죠.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원래는 바르는 거를 많이 처방해 주셨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이 나왔어요. 바르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 네. 피부과마다 처방해 주는 미녹시딜이 달라요. 스포이드 형태가 좋았는데 동네 피부과에선 스포이드 형태의 처방을 안 해줘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저 별별마님 그 미녹시딜은요 일반 약이기 때문에 굳이 처방이 없어도 사실 미녹시딜은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약국에서.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네, 근데 그 제약회사마다 만들 때마다 제약회사마다 어떤 제형의 자기네마다 내세우는 이게 왜냐면 바르는 게 영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끈적끈적하거든요. 바르는 형태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요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스포이드는 아주 옛날에 기초적인 형태거든요. 요즘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들을 많이 해서 근데 또 예전에 쓰던 스포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리고 그 스포이드 형태를 그 약으로 나오는 제약회사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면은 약국에 가서 그런 제형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포이드가 백범 들어있는 약국마다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미녹시딜 제제를 아마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제약회사의 것이 스포이드가 들어있는지를 좀 보셔가지고 네. 그걸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팁 드렸어요. 네. 그냥 처방 없이 구매 네네, 가능하다고 미녹시딜은 하니까요. 구입하셔도 그리고 됩니다. 또 오늘 다양한 질감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제품도 네네. 많이 보여드릴 네. 테니까 먹는 미녹시딜은 근데 선택해 반드시 보시면 좋을 먹는 것 같고요. 미녹시딜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처방 받으셔야 됩니다. 먹는 네네. 미녹시딜은. 바르는 거에 한해서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자용 미노시딜은 유효 성분이 3%로 더 적던데 왜 5,000원 더 비싼가요? 라는 질문이 그런가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가격을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왜 5,000원이 더 비싸죠? 약국마다 다른 걸까요? 아니면 뭔가에 이상한데요? 좀 다른 부분이 있나? 이건 제 생각에 네. 네, 약국마다 다르거나 약국마다 왜냐면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마트에는 조금 농산물도 더, 조금 네, 더 싼 저렴한, 값에 들어갈 그쵸. 테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판매 가격도 좀 떨어질 테고 소형 마트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이 들어가니까 비싸게 팔아야 될 테고 약국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혹은 제약사별로 조금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을 테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 여자께 더 비싸요? 사실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네요. 조금 그게. 여자로서 좀 억울하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 질문이 미녹시딜 바르고 피부가 약간 검게 됐다고 하는데 네. 피부염인가요? 라는 네,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을 네.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92년에 FDA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이유예요. 미녹시딜에는 보면은 약간 미녹시딜을 잘 흡수를 되게 만들려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약간 알코올 베이스 성분이에요. 근데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방부제 역할도 하고 미녹시딜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해주는데 네.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좀 잘 일으켜요. 그래서 이 미녹시딜을 바르다가 피부염이 생겨가지고 피부염에 의한 과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뿐 아니라 미녹시딜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 미녹시딜 약 성분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나 피부염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끈적한 제형 때문에 뭔가 이게 끈적끈적한 불편하고 가렵고 그렇죠. 뭔가 또 달라붙는 거. 네,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자꾸 거기를 가려운 느낌이 들어서 많이. 저는 제가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탈모인이어서 약을 먹고 미녹시딜을 발라요. 저도 네. 매일 미녹시딜 바르고 매일 약을 먹거든요. 저도 영 불편해요. 미녹시딜 바르는 게 끈적거리고 가렵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피부가 이렇게 변색되신 분은 조금 그런 피부염에 의해서 과색수 침착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럼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저렇게 근데 계속 어쨌든 미녹시딜을 처방을 쓰고 해야 되니까. 불편이 생기시면 이제 네. 미녹시딜을 끊어야 되는데 바르는 미녹시딜을 끊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 있어요.
아, 대안이 있어요? 네,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제형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게 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리는 네, 거죠? 네. 궁금하게 그 대안은 이따가 보여드리는 네, 네. 걸로 하고요. 그리고 미녹시딜은 몇 년 동안 계속 써도 무해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어떤가요? 무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해라고. 그러니까 뭐 무해는 아니겠지만 매우 적은 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미녹시딜을 오랫동안 발랐다고 해서 어떤 큰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문제 없고요. 부작용이 생길 분들은 오랫동안 바르기 전에 아마 진작 미리 생길 거예요. 아, 저렇게 색소 침착 같은 네네네네. 경우가 불편이 생길 수 많이 있다? 생길 거고 어느 정도 안정돼서 꾸준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써도 괜찮고요. 미녹시딜은 쓰다가 중단하면 대략 6개월 정도 중단하고 나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머리가 다시 줄어요. 미녹시딜에 의해서 증가했던 머리털은. 그렇기 때문에 미녹시딜은 꾸준히 좀 잘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간에 미녹시딜 얘기 말고 여성 탈모는 근본적 치료가 없나요?라는 네, 질문도 근본 치료는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근본 치료가 없냐면요. 네. 그 클라우디아님 근본 치료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노화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듯이 어떤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듯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성 탈모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그 노화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여성 탈모는 여성 대머리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여성 탈모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앞전에 공부했다시피 네네, 출산 후에 생기는 그렇죠. 탈모. 휴지기 탈모 그런 건 근본적으로 다 회복이 됩니다. 아, 그런 근데 부분은 여성형 탈모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어떤 여성 대머리 현상은 일종의 노화라고 생각이 돼서 근본적인 치료라는 건 사실 좀 어렵죠. 하지만 개선을 시키고 잘 관리하면 비교적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딱 개선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지시켜주고 머리를 계속 예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정해진 용량보다 많은 용량을 발랐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바르는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그 앞에 말씀드린 어떤 접촉에 의해서 미녹시딜 제형에 의해서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뭐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지 어떤 전체적인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 네. 근데 이게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굉장히 재밌어요. 간혹 드물게 미녹시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녹시딜을 바르기만 했는데도 갑자기 저혈압 증상이 생기면서 좀 어지럽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 먹은 게 아니고 발랐는데. 네, 바르는 정도로. 그리고 실제 미녹시딜은 보통 미녹시딜을 하루에 한 번 바를 때 1cc 정도 용량을 바르도록 돼 있는데 1cc 정도 용량으로 머리 전체를 바르기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그리고 끈적이는 제형이면 네네. 근데 처음에 바를 때부터 끈적이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발라놓으면 끈적여요. 그렇군요. 근데 이걸 1cc를 가지고 그래서 미녹시딜을 바를 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선택과 집중. 네. 어떤 부위에 제일 그 탈모가 많이 되고 불편한 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바르셔야지 미녹시딜을 그냥 여기저기 막 뿌려서 머리를 내가 다 발라야지 욕심을 내면 과용량을 바르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뭐 저혈압에 의한 증상이라든가 두통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해진 용량만 바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가능하면 정해진 용량만 바르는 걸로 우리 합시다. 그 아래 갑상선 기능이 좋지 않은 분도 미녹시딜 네, 발라도 뭐 갑상선 기능과 크게 관계없습니다. 미녹시딜과 관계없이요. 갑상선 기능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탈모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탈모, 물론 갑상선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모발을 조금 안정시키고 머리 나게 할 때 꾸준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미녹시딜 바르시면 도움되고요. 저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구하는 미녹시딜도 성분에 문제 없죠. 커클랜드 거 하셨는데, 이게 어떤 브랜드 이름이 딱 나와가지고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요. 그냥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제대로 만들어진 미녹시딜 제제를 쓰시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미녹시딜 제제 퀄리티가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직구하는 미녹시딜 좀 저렴하시잖아요. 저렴하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저의 좀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큰 모토 중에 하나. 세상에 좋은 건 다 비싸.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네, 저는 그런 있기는 생각을 합니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건 다 비싸다. 좋은 네, 거는 좋은 네. 성분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또 비싸질 수밖에 네,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뭐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직구를 하시는 거든 저렴한 거 잘 쓰시고요. 근데 뭐 이게 탈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좀 좋은 거 그냥 쓰시는 거. 제대로 된 제약사에서 딱 나오는 걸 쓰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1cc를 전체적으로 바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cc 아니죠. 1cc를 전체적으로 못 바르죠. 그래서 그렇기 선택과 때문에 집중이 선택과 필요하다고 집중. 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데만 그러니까 바르시라는 그럼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이 1cc인지 딱 그게 나와져 있나요? 네. 그 제약사
그 제형마다 보면은 이제 스포이드가 들어있는 스포이드 형태로 미녹시딜을 뽑을 수 있는 미녹시딜 제품이 있고요. 어떤 건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설명서를 잘 보시면 스포이드를 한번 눌렀다 당겼을 때 보통 1cc가 나온다고 그러고요. 아.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제약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3번 내지 4번 정도 많이 뿌리는 데는 5번 내지 6번을 뿌리는 게 이제 그 미녹시딜 1cc가 나오는 분량이거든요. 근데 미녹시딜 바르실 때 중요한 게요. 거기 이제 보면은 머리를 잘 감고 감으라고 돼 있어요. 미녹시딜. 네네. 머리를 잘 감고 말린 후에 바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머리 안 감고 바르거든요. 안 그래도 질문이 네. 있었어요. 머리 안 감고 미녹시딜 발라도 네네. 되나요? 저는 머리 안 감고 바릅니다. 왜 머리를 안 감고 바르냐면 저는 아침에는 미녹시딜을 바를 자신이 없어요. 그쵸. 미녹시딜을 바르고 흡수되기를 기다렸다가 또 이게 끈적거리는 머리를 감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저는 아침에 참 시간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출근 시간이.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녹시딜은 밤에만 바르고 잡니다. 밤에만 바르고 자는데 그럼 밤에 자기 전에 바르기 전에 머리를 한번 감고 바르고 아침에 자고 나서 머리를 또 감고 감아. 그러면 두피가 가렵고 두피염이 생겨요. 오히려 탈모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잦은 자극적이라서? 샴푸질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에 잘 때 감지 않고 그냥 바르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그러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장님이 해보셨는데 괜찮대요. 네, 효과 머리 있더라고요. 안 감고 그리고 바르셔도 된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저한테 그 탈모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미녹시딜을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녹시딜 바를 때 스프레이로 뿌리면은 네. 머리카락에 다 묻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머리카락에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두피에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뿌려서 머리카락에 묻으면 그걸 살살살살 문질러서 두피에 묻게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진짜 스포이드 같은 걸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문지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에 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처음에 미녹시딜을 구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액체로 돼 있어요. 병에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스포이드를 낀다든가 아니면 뭐 스프레이를 낀다든가 해서 쓰게 돼요. 그럼 요 병뚜껑이 있잖아요. 네. 병뚜껑에다 약을 살짝 덜어서 병뚜껑에 한 반 정도 약을 덜면 한 1cc 정도 되거든요. 그거 면봉으로 찍어서 발라도 되죠. 팁 주셨어요. 네. 뚜껑을 버리지 말고 보관했다가 네. 거기다가 살짝 덜어서 면봉으로 발라주시는 걸로. 네, 뭐 이렇게 하셔도 해주시면 좋을 되고 것 같아요. 하여튼 본인한테 맞는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냥 정해져 있는 약만 적당하게 발라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방법이 잘못되는 부분은 네, 없다라고 이제 말씀해 두피에 잘 주시는 거죠. 묻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에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두피에 묻어야 돼요. 두피에 잘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스포이드로 된 건 사용 후에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용액이 오염되지 않을까요? 아, 라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뭐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그래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약간 방부제 역할도 하고 약간 소독약의 역할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피부에 자극성 피부염도 일으키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도 좀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미녹시딜 제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건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액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보면은 전 처음 봤어요, 실물. 처음 보셨어요? 네, 얘기만 듣고. 네, 이런 식으로 액체 형태로 돼 있고요. 이 안에 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그렇죠? 완전 그냥. 네네, 완전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향이 있나요? 약간의 알코올향. 알코올향. 그죠? 네. 자, 이런 식의 지금 이 제품 보통은 이 병에다가 바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낄 수 있게 돼 있는 제품이 있고요. 네네. 혹은 스포이드를 바로 여기 낄 수 있게 돼 있는 제품이 있어요. 스포이드 또는 네네. 스프레이 형태. 네네. 근데 요즘에는 참 사람들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형태가 또 있어요. 이거 그 파스. 여드름 옛날에. 그렇죠. 여드름 톡톡이 가든 파스 형태죠.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공병이 있어요. 비어있는 공병.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약을 이렇게 부어서요. 파스 형태로 바르는 겁니다. 이게 공병으로 그냥 시중에 네. 가면 판매가 돼요. 공병에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서도 이게 공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스 형태의 공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바르면 잘 발려요. 그리고 좋네요. 어떤 제약사의 제품에는 이게 아예 들어있어요. 공병이.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네. 질문이 있는 게 이렇게 바르다 보면 1cc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눈곱이 있죠. 아예 처음 바르면서 넣을 이렇게 때부터? 보고 그렇게 넣었어도 볼 수도 있고 몇 번 이렇게 바르고 1cc 됐나?
보고 또 안 됐으면 조금 더 바르고. 그 이렇게 하면 부분이 되겠죠. 조금 어렵다 하면 네네. 아예 1cc만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되겠네요. 뭐 그렇겠죠. 근데 그 1cc만 넣기는 좀 좀 힘들 것 애매할 같은데. 것 같죠? 네. 그리고 이게 하시다 보면은 그 감이 생겨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다 감이 생깁니다. 이 별로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은 뭐 피하면 되죠. 우리가 직사광선은 굳이 직사광선을 피해서 놓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를 수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프레이. 바로 이렇게 네, 뿌리는 이렇게. 형태. 네, 이렇게 뿌리는 거죠. 뿌려서 두피에 뿌려서 살살 문질러서 뭐 이렇게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로 쓸 수 있고요. 그럼 뿌리는 형태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뿌리는 게 네, 1cc 근데 그게 이제 정도 제약사마다 되거든요. 틀려요. 또 어떤 제약사는 달라요? 이 스프레이가 한번 뿌릴 때 축 많이 나오는 제품이 있고요. 네. 어떤 건 조금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프레이가 그 제약사에 자기가 사는 제품마다 그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그 설명서를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형태에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미녹시딜이 있어요. 연고인가요? 네, 이거는 이렇게 열어보면은 오. 안에 이렇게 헤드가 있어요. 문지른 헤드가 있고요. 자, 이걸 짜보면 이렇게 완전 이것도 겔 같네요. 겔이 나와요. 겔. 오. 네, 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겔 형태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뭔가 더 끈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막상 바르면은 물처럼 그냥 변해요. 겔이. 그래서 겔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국소적으로 바르는 데는 이 겔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디디님이 눈썹이 없는데 눈썹에 미녹시딜 발라야 되네 말씀하셨는데 네, 눈썹에 바르셔도 되는데요. 진짜요? 네, 눈썹에도 그러니까 여기 속눈썹 말고요. 속눈썹 눈썹. 말고 여기 윗눈썹이요. 근데 윗눈썹도 네. 그러면 바르는 부위가 다 나는 게 아니라 원래 모공이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모근이 있었던 부분에만 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눈썹에 바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겔 제품 같은 게 네. 저런 물로 돼 있는 거는 바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겔 제품이 국소적으로 바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겔 그렇군요. 제품을 주로 처방해 드리는 분들이 원형 탈모 있는 분들. 이렇게 부위 네, 원형 탈모가 이제 빠지는 시기가 지나고 머리가 날 때는 이런 겔 제품 바르면 좋거든요. 이 겔 제품이 헤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바르면 살살 문지르면 또 잘 발려요. 그러네요. 또 네. 면봉처럼 끝이 동그랗게 네네네네. 생겨서 네. 바르기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제형이 또 있어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가 네, 제가 맞아요. 뺐던 거. 요거는요. 이거 좀 신기해. 스프레이 같이 생겼어요. 그 네. 무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런 게 있죠. 잘 흔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이렇게 나오네요? 네, 폼이 나옵니다. 이렇게 폼 제품 무스처럼 오.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뭐 단일 제제 로게인이라고 하는 그냥 단일 상품 하나예요. 근데 이 로게인이라는 그 상품 이게 이 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장점이 있어요. 이 폼 형태의 제품에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 자극 있으신 네. 분들은 왜 들어있지 않을까요? 왜 안 들어도 될까요? 폼으로 나와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제품이 네. 성분이 이게 여기 티슈가 저기 혹시 있을까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네. 생방의 묘미죠.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네. 방부제 역할도 되고 소독약 역할도 하거든요. 별별 반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오염 확률이 적어서 굳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얘는 아예 거의 막 여기다가 뭘 우리가 더 찍어 넣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예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상크미님이 또 정확히 로게인은 좀 불편하던데 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로게인 좀 불편해요, 쓰기가. 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네네네네. 있네요. 근데 만약에 미녹시딜 제제를 쓰시다가 가렵거나 좀 따끔거리거나 뭔가 이런 자극 때문에 힘든 분들은 이 로게인 계통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프로필렌 글라이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아니라 미녹시딜 성분 자체에 의해서 어떤 피부염이 생기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로게인으로 바꿔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어쨌든 그냥 미녹시딜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럴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미녹시딜 제제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근데 대부분은 프로필렌 글라이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까 약간 말했던 로게인 제품을 써보셔도 색소 되죠. 침착에 관한 부분에서도 좀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색소 침착이라든가 그런 어떤 피부염에 우려가 되는 분들은 로게인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로게인을 써도 마찬가지다. 그럼 그때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은 좀 포기해야죠. 다른 방향으로 처방을 네네. 받는 게 좋다. 네네. 바르는 미녹시딜은 콜라겐 형성 영향에 줘서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분 때문에 좀 수분이 날아가고 이래서 안 아니요. 좋다는 얘기인가요? 미녹시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저런 얘기들이 네. 실제로 논문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기초적인 논문, 제대로 임상 실험이 되지 않고 혹은 동물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냥 기전만을 생각해서 그냥 생기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팽팽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저도- 팽팽합니다. 네. 항상 보면서 예, 감탄을 하고 저도 있거든요. 미녹시딜 한 5년 바른 것 같아요.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고 저희 환자분들께도 제가 처방해드리거든요. 네, 뭐 미녹시딜 바르고 주름이 생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탈모가 있다 그러면 미녹시딜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디디님 피부과에서 처방받으면 가격이 더 싸지냐 싸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피부과에서 처방받는다고 해서 약국에 사는 가격이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약국에 사는 가격은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저희 환자분들께 말씀 들은 얘기거든요. 네. 저희 환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 살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 샀을 때. 네네네. 근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 네. 타이밍에 선생님 어쩜 그렇게 팽팽하세요, 디디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정말 네. 항상 관리 열심히 하고 네, 성실하게 살고 깜짝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더 팽팽합니다. 지금 저는 밤에 샴푸하고 아침에 샴푸 안 하고 물로만 머리 감는데 탈모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머리를 물로만 감는데 아, 아침에 네네. 괜찮을까요? 뭐 밤에 샴푸 하셨으니까요. 별 문제 아. 없죠. 뭐 두피가 많이 가렵다거나 뭐 두피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샴푸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어떤 탈모에 큰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일 그냥 하시기 좋은 편한 방법 본인이 꾸준히 약을 바르거나 약을 쓰기 가장 편한 방법으로 그냥 하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네. 질환이 있었던 분들도 꾸준히 발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아, 있어요. 네, 김우주님 전혀 여성 질환과 미녹시딜 관계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쓰셔도 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여성 탈모에 쓰는 약들 중에서 네. 간혹 남성들 탈모에 쓰는 프로스카라든가 뭐 프로페시아 혹은 아보다트를 여성 탈모에 드물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호르몬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나 기존에 유방암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처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미녹시딜은 그런 어떤 호르몬을 건드리는 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자궁암 앓으셨던 분들 뭐 크게 관계없이 그냥 바르실 수 있습니다. 저게 자꾸 보여서 네. 그렇게 팽팽하세요. 아, 이게 네. 너무 잘 보여가지고. 네. 근데 M자 탈모인데 유전이라면 미녹시딜이 효과가 있나요? 라는 네, 질문이 남성 있습니다. M자 탈모에 미녹시딜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없나요? 효과가 없냐면요. 그 DHT라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와중에 미녹시딜은 어떤 그 호르몬을 근본적인 남성 탈모 M자를 만드는 DHT를 호르몬을 건드리는 약이 아니고 어떤 그 모발을 자라게 좀 부스트하는 약인 거예요.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싱 선수 같이 권투를 하는데 네네. 아무리 쉬는 시간에 가서 멍 치료를 해도 네. 또 싸우면서 계속 얻어맞으면 그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쵸. 결국은 터져버리잖아요. 피가 그쵸. 철철 터지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미녹시딜을 발라도 그 원인이 DHT가 계속 때리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M자 탈모, 유전형 탈모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피나스테로이드나 두타스테로이드를 복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복용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걸 하시면서 미녹시딜을 바르면 그 약만 드실 때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좋고 그렇죠. 미녹시딜만 바르는 단독으로는 것보다는 네네 이건 이제 남성 약을 탈모의 먹는 게 경우의 좋다. 얘기고요. 여성 탈모의 경우에는 미녹시딜 단독으로도 효과를 잘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 바로 드라이를 해도 되냐는 질문이 있어요. 바르자마자. 근데 그것도 뭐 크게 상관이 상관없죠. 있을까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네네. 저는 무식한 질문인데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기도 할까요? 라는 질문이 아, 있어요. 지금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진짜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꾸는 거는 어떤 그 멜라닌 세포들이거든요. 멜라닌 네. 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활성이 모근에 있는 멜라닌 세포 활성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모근에 있는 멜라닌 세포만 어떻게 그 멜라닌 세포만 활성화되도록 줄기세포를 이식을 할까 뭐 여러 가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별 그 도움되는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특별히 딱 네. 나와져 있는 부분은 근데 뭐 없다. 항산화제
그 우리가 멜라닌 세포들이 산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잘 먹으면 일부 멜라닌 세포 회복해서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조금 바뀔 수 있다, 조금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논문들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그게 대량 스터디가 아니고 아직 정확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뭐 항산화제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흰머리 검은 머리로 뭐 일부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확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완전 바뀌지 않는다. 저도 네. 흰머리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김은주님께서 또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판토가나 비오틴을 미노시딜을 바르면서 먹으면 더 효과적인가요? 아, 네. 판토가라는 약은 이제 우리가 여성 탈모에 사실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남성들처럼 네. 피나스테리, 두타스테리 같은 일종의 특효약이 없어요, 여성 탈모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마치 우리가 이제 그물을 던져서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같이 쓰는데 그 중에 한 치료 방법이 판토가 같은 게 판토가는 일종의 영양제예요. 영양제. 모발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미녹시딜을 바르면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에 네. 미녹시딜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저도 그런 식으로 처방 많이 하는데 효과 보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어머니가 스트레스성인 것 같은데 탈모래요. 네. 미노시딜하고 견과류 다 드셨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효녀 네. 아이유 목소리님 여자신가요? 네. 남자신가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노력 많이 하셨으니까요. 병원을 모시고 가시죠, 이제. 네. 저처럼 탈모를 치료하는 탈모를 보는 의사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이제 하실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네. 뭐 집에서 어머님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방법은 의사를 만나셔야죠. 그렇죠. 네. 집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병원 한번 가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는 약이 효과가 좋나요?라는 질문 아까 왔는데 저희가 앞에 먹는 약에 대한 질문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미녹시딜에 대한 질문들은 많이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먹는 약에 대한 부분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네. 어쨌든 그 미녹시딜 아까 얘기한 제가 저용량 미녹시딜을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용량 미녹시딜을 먹는 게 효과가 아주 탁월하진 못해요. 아주 탁월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탈모라는 거는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뭐 특효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의사의 어떤 임상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게 이 약도요 우리가 어떤 모발을 좋아지게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해줘요. 이 약만 가지고 안 돼요. 다른 게 또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도움을 같이 받았을 때는 이 약도 좋아요, 효과가. 근데 이 약 단독만으로 어떤 큰 효과를 아주 기대한다 그러면 단독으로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럼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 중에 하나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떤 네. 걸 좀 더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근데 제가 우선은 저는 바르는 약을 추천을 드려요. 바르는 네, 약. 왜냐하면 바르는 약에 대해서는 워낙 연구가 많이 돼 있었고요. 기존에 이제 바르는 약과 미녹시딜의 어떤 효과를 비교한 논문들을 보면은 미녹시딜 5mg과 바르는 약의 효과를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가 쓰는 미녹시딜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 요즘 연구가 많이 되는 거는 5mg이 부작용이 많으니까 좀 더 저용량 2.5mg, 1.25mg을 쓰는 걸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2.5나 1.25mg이 바르는 5% 미녹시딜 제제랑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정확히 스터디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스터디가 되어 있는 건 사실 5% 바르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먹는 약을 뭐 같이 하시도록 처방을 하고 있죠. 지금 먹는 마이녹실은 영양제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아, 네. 그 먹는 마이녹실이라는 거는 네. 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이녹실이라는 거는요. 이 미녹실 제제가 들어있는 현대약품에서 나오는 제품의 상품명이 마이녹실이에요. 그래서 현대약품에서 나오는 바르는 미녹실의 이름이 마이녹실이고요. 네. 근데 현대약품에서 마이녹실 S라는 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거 들어봤어요. S가 또 네. 있다고. 그 마이녹실 S는요, 미녹실하고 완전히 다른 약이에요. 완전히 다른 약. 네. 그러니까 먹는 마이녹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마이녹실 S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미녹실과 완전히 다른 약이고 미녹실 성분은 1도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요? 네. 먹는 마이녹실은 판토가랑 똑같은 약이에요. 영양제예요. 영양제. 네네. 그래서 먹는 마이녹실은 영양제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 영양제예요. 모발 영양제 판토가랑 똑같은 약이고요. 판토가가 독일에서 나오는 약이 워낙 비싸니까 조금 그거를 저렴하게 국내에서 카피해서 나온 것들이 마이녹실 S, 뭐 판시딜, 뭐 이런 흔히들 이름 많이 아시는 것들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판토가를 카피해서 나오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마이녹실은 영양제가 맞습니다. 그거는 영양제다. 네. 근데 지금 미녹시딜 턱에 바르면 외국인처럼 턱수염,
사용하기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 근데 있어요. 이 미녹시딜에 의해서 나타나는 털들은 네. 잔털 같은 수준이에요. 아. 실제로 아주 굵은 성무가 제대로 길게 나지는 않거든요. 미녹시딜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기존에 워낙 털이 있는 분들이 미녹시딜을 바르면 조금 더 풍성해질 수는 있을 텐데 없는 분들이 막 발라가지고 외국인처럼 풍성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곱슬곱슬하게 잔털이 나긴 할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좀 외국인처럼 멋있어 보이는 느낌보다는 괜히 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습니다. 네네, 사람마다 그럴 수도 다르겠지만. 있습니다. 네네. 지금 또 질문 중에 매독 부작용 중에 탈모도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매독 부작용에 있어요? 탈모가 있습니다. 근데 매독 부작용에 나타나는 탈모는 약간 영구적인 탈모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탈모의 종류랑 완전 다른 계통의 탈모죠. 매독 때 나타나는 탈모는. 지금 미녹시딜 꾸준히 발라도 된다고 하셨는데 판토가 계속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효과가 좀 있으면 판토가는 끊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네. 판토가하고 미녹시딜이 완전 다른 약이거든요. 판토가는 영양제고 미녹시딜은 그 혈관 확장을 시키면서 모발을 좀 자라게 하는, 물론 모발을 자라게 하는 기전은 정확히는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여성들 경우에는 이게 사실 어떤 것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계속 두 가지를 같이 하시던 분들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뭔가 좀 뭐 여유가 없다거나 혹은 이게 약을 오래 먹는 게 우려가 되신다 그러면 미녹시딜을 꾸준히 바르시고 판토가를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고 크게 뭐 몸에 어떤 다른 우려가 없으시다 그러면 그냥 판토가도 같이 유지하시는 걸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심술도리님께서도 먹는 거 바르는 거 병행해 가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요라는 말이 있네요. 네. 제일 어쨌든 우리가 여성 탈모에서 판토가 먹는 판토가 뭐 바르는 미녹시딜을 같이 한다 그러면은 먹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우선이에요, 여성 탈모는. 근데 이제 남성 탈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프로페시아 미녹시딜을 같이 한다 그러면 프로페시아가 우선이에요. 프로페시아가 우선이고, 남성 탈모라면은 프로페시아를 먼저 네, 섭취해줘야 그게 되는 훨씬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성 탈모라면은 미녹시딜을 바르는 게 미녹시딜이 더 더 중요한 중요하고요. 거고. 네네. 그렇다면 탈모 중에서 자가 모발 이식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자가 모발 이식이요? 네. 근데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요? 네, 모발 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탈모가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후에도 계속 관리가 네네네, 필요하다는 탈모가 거네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모발 이식을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탈모가 있으면 탈모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수리 쪽이 휑한 게 회복이 안 된다거나 혹은 앞쪽에 M자가 넓은 게 회복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성형수술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 이식한 모발에도 미녹시딜 바르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바르는 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네. 이식한 모발에도요, 미녹시딜을 바르시면은 이식해서 그 모발이 이제 모근들이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해져 있어요. 걔네들을 약간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좀 잘 자라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실제로 발라야 되나요? 미녹시딜을,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녹시딜을 한 2주 정도 이후에 바르시라고 해요. 2주 정도? 네, 왜냐하면 미녹시딜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모발을 심어놓고 나서 좀 약해져 있는 피부라든가 이런 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싶어가지고 저는 2주 정도 이후에 바르라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일주일 정도 후부터 바르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어떤 정확한 스터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바르시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2주 정도 후부터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질문 중에 판토가가 영양제 수준이라면 프로페시아랑 같이 복용하면 더 좋나요? 라는 질문이, 이건 남성분이겠죠? 네네, 남성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성에 대해서는 판토가의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시아랑 판토가를 같이 드시면은 뭐 더 효과가 좋은지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워낙에 머리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탈모가 진행이 있지만 네. 남성 탈모 진행 전부터도 머리가 너무 솜털같이 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프로페시아랑 판토가 계통의 영양제 같이 드시도록 처방하는데 뭐 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양제라면은 항상 챙겨 먹으면 조금 안 먹는 것보다는 네네, 낫다는 도움이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싶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지금 질문 중에 미녹시딜 바르고 용량보다 조금 더 뿌렸다고 얼굴이 퉁퉁 붓고 얼굴 피부 다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미녹시딜에 대해서 뭐 용량에 따라서
용량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미녹실 성분 자체에 대해서 알러지가 좀 있으신 분 아닐까 싶어요. 빅토리 DH님은. 그래서 조금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미녹시딜 제제 바르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미녹시딜을 발라주면 좋다고 했는데 저런 경우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요? 다른 치료법을 찾아봐야죠. 아, 같이 한번 연구해 봐야죠. 같이 연구를 해보는 네. 걸로. 선생님 이식한 모발에도 아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카페인 샴푸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2% 카페인 솔루션하고 네. 5% 미녹시딜의 어떤 효과를 비교한 논문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고 카페인이 그런 카페인 솔루션을 발랐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논문을 다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는 게 대개 그런 논문은 스폰서 논문이거든요. 아, 회사에서 연구 자금을 댄 스폰서 논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확실한 건 그러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더 확실하지는 기다려야 않아요. 특히나 그게 바르는 솔루션이 아니라 어떤 샴푸의 형태라고 그러면 컨택 시간이 굉장히 짧죠. 샴푸의 형태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비싼 카페인 샴푸 쓰지 마시고요. 그냥 뭐 저자극 샴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성 그렇죠. 맞죠? 네, 아니, 약산성. 약산성의 저자극 중성. 샴푸 쓰시는 거를 저는 네, 가장 약산- 권장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네. 해주셨고 지금 호주에서 지내고 있는데 프로페시아 사 먹으려면 현지 병원 찾아야 네, 하나요? 프로페시아는 처방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아래 질문에 지루성 피부염에 미녹시딜 바르면 안 되나요? 탈모가 발생하는 부분에 빨갛게 뾰루지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녹실에 들어있는 네. 계속 말씀드리죠. 그 프로필렌 글라이콜 알코올 성분이 두피 자극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 바르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염을 우선 좀 치료하시고 바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부염을 그럼 치료하는 약이 또 따로 있는 그럼요. 네. 그럼 그걸 피부염- 같이 병행하는 거는 괜찮아요? 먼저 피부염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극적이지 네, 네, 않게 네, 피부염 네, 네. 치료를 먼저 하고 그러면 발라주시는 게 네. 좋다. 그래서 아파서 탈모인 경우에는 탈모 치료 받기보다 원래 알았던 치료에 전념해야겠죠? 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알로연타님 몸이 편찮아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탈모에 대한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갑상선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혹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탈모에 좋은 습관 혹은 네. 탈모에 좋은 뭐 음식이 뭔가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모발도 우리 몸의 일부예요. 자기 몸에 건강한 게 모발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몸에 좋은 그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으려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절제해서 드셔야겠죠. 너무 과식하시면 안 되고 골고루 드셔야 되고 너무 제가 제일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 기름과 밀가루가 만나는 음식, 튀김, 전 이런 것들. 네. 맛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는 좀 피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피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 아주 상식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이 탈모에도 모발에도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일단 건강해진 후에 탈모 네네, 치료를 네. 받는 게 그렇게 좋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를 저녁에만 도포하는데 안 바르는 것보다 못한가요? 아니요. 제가 한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5% 저녁에만 바르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하루 2번 바르라고 돼 있는데요. 5%를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것과 2%나 3%를 하루에 2번 바르는 게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그냥 5% 1회, 하루에 한 번 컨택을 했을 때 5%만 발랐을 때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바르시는 것보다는 5%를 저녁에만 한 번씩 바르셔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시죠. 예.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아까 3%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한 번만 5% 바르는 거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예, 아침, 저녁으로 3% 바르는 거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냥 밤에 한 번 5% 바르시고 아침에 출근 전에 머리 감고 출근하시고 그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러네요. 2번 바르고 그 또 머리를 한 번 네네네. 감아주거나 해야 되니까 그 네네. 부분이 또 자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된다는데 탈모에도 영향이 미칠까요? 네, 이게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인데요. 네. 그 정도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운동한다고 뭐 탈모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건강하게 운동 잘 하시고 그러는 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탈모에도 좋습니다.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죠. 뭐 관계 없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건강하면은 두피도 네. 이제 건강해지고 그럼요. 모발도 네, 네. 탄탄해질 수 있다. 모발도 우리 몸의 일부예요. 모발만 무슨 다른 애가 아니거든요. 그쵸, 예, 우리 몸이 건강해야 얘도 건강한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항생제를 한두 달 정도 복용해도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간혹 우리가
항생제뿐 아니라 항진경제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항진경제 제가 요즘에는 그 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가 전문이 아니라서 네네. 옛날 말인데 혹시 그 병이 있으신 분들께 좀 죄송한데 간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들어본 항진경제 적이 그런 간질약 어. 혹은 뇌전증. 뇌전증.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인데도 이제 이렇게 갑자기 무식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제 있습니다. 의사인데 이거 너무 옛날에 배웠습니다. 이거 벌써 의과대학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네, 예, 뇌전증 이해해 주실 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뇌전증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항진경제 혹은 어떤 뭐 우리가 항우울제 중에도 일부, 항생제 중에 일부 여러 가지 약들이 탈모를 조금 유발한다고 알려진 약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꾸준히 그 약을 오랫동안 근데 그 약을 먹는다고 무조건 탈모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간혹 그 약에 어떤 민감한 분들 중에 아주 일부에서 탈모가 나타난 예들이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오랫동안 꾸준히 항생제 드시는 분 중에 뭐 탈모가 있는 경우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로게인 뚜껑이 부러져 있어서 그냥 액체처럼 쓰고 있는데 알코올 냄새 같은 게 난대요. 근데 원래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버리고 새로 네. 사야 할까요? 사시죠. 네. 그럼 네, 버리고 버리고 새로 사시죠. 아. 네, 로게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 액체처럼 그냥 쓰고 계시면 이게 약간 오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또 안 들어가요. 네네네. 그냥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네. 저도 민옥시딜 딱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많은 방송량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질문 중엔 여드름약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때 탈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아마 그 로아큐탄이라고 하는 피지 조절제, 네.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약 경우에는 간혹 그 휴지기 탈모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건 일시적인 탈모증이에요.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탈모거든요.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처럼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평생 가는 탈모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여드름 약을 그럼 먹는다고 무조건 탈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역시 이 약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분들의 일부에서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용량 비례해요. 용량이 그래서, 비례한다? 대개 뭐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시는 경우에는 그냥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하루에 2알 내지 3알 정도를 꾸준히 복용하실 경우에는 간혹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되게 우리나라 요즘에는 트렌드가 우리나라 그 분들 중에 이 여드름 약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약을 먹으면. 네, 맞아요. 저도 전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이나 뭐 성인들이 하루에 3알 뭐 이거를 꾸준히 먹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동양인에서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십자기 네네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약을 먹고 뭐 탈모가 진짜 확 나타날 정도로 약을 드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하루에 한 알이나 뭐 이틀에 한 알 이렇게 드시는 거는 대개는 탈모에 거의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지금 질문 중에 AA님께서 해주신 게 미녹시딜 보통 하루에 2번 바르라고 하던데 하루에 한 번 발라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네네. 질문에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네. 5%를 하루에 하루에 한 번 한 번. 발라도 좋다고 네, 효과 해주셨는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3%를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거는 어떨까요? 그거는 스터디가 안 돼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3%는 아. 하루 2번으로 돼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네. 3%가 오히려 더 비싸다고요. 5%보다. 맞아요. 5% 그냥 쓰시죠. 하루에 한 번. 네. 가격도 원장님께서 더 저렴한데요. 말씀해 네. 주시는 거는 5%를 하루에 한 번 발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네. 하고요. 지금 또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꾸준히 바른다는 게 프로페시아처럼 평생 발라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미녹시딜의 어떤 효과를 유지하려면은요, 꾸준히 맞습니다. 그 본인이 어떤 유지하려는 그 기간 동안은 꾸준히 바르셔야 됩니다. 약을 계속 끊으면 관리를 해준다. 약을 끊으면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미녹시딜에 의해서 유지되는 털들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끊게 되면은 네네네. 꾸준히 계속 발라주시는 게 좋겠네요. 겨울이라 건조해서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은데 로션을 덧발라도 될까요? 네네. 요즘에 그래서요, 알로연타님 두피용 로션이 있어요. 조금 끈적임이 덜하면서 두피 보습을 해주는 로션이 있거든요. 비듬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비듬이 생기면은 비듬균에 의해서 비듬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뭐 니조랄이라든가 하는 비듬균을 줄이는 샴푸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에 생기는 비듬은요, 비듬균에 의한 비듬보다도 피부 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비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두피 로션을 쓴다든가 아니면 두피 자극이 적은 저자극 보습 샴푸 같은 걸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집에 주무실 때 가습기 켜고 주무시라고 그래요. 아예 가습기를 네, 켜놓고. 그러니까 아무리 저런 보습제를 바르고 하셔도 그냥 환경 자체가 너무 건조하면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를 좀 켜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습기를 켜고 좀 이제 수분을 주면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환경이 좀 건조증이 좀 나아지니까요. 지금 갑자기
질문 중에 확 들어왔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미녹시딜 먹는 양 2주 정도 먹었는데 온몸에 털 나고 이마에도 털이 났다고 그러니까 하시네요. 사실 그 먹는 약의 용량을 어느 정도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5mg을 그냥 하나를 다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5mg 하나짜리를 드시는 사실 2주 정도를 드셨다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아마 이 약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럼 네. 제 생각에는요, 약의 용량을 좀 줄이신다거나 아니면은 약을 일시적으로 좀 끊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바르는 형태로 좀 전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탐험가님께서 5%가 너무 가려워서 잘 때만 바르는데 괜찮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5%한 번만 발라도 네네, 된다고 한번 발라도 말씀해 괜찮습니다. 주셨고요. 네. 1mm 이하, 0.5mm로 발라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또 있네요. 1cc, 0.1cc. 아, 그러니까 어떤 국소 부위가 바르는 부위가 아주 작다면 뭐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르는 네. 부위에 따라서 네네, 조금 부위가 아주 작은 뭐 원형 탈모 부위에 조금 바르신다 그러면 뭐 그 부위에 맞는 정도 바르시는 거니까요. 적게 발라도 효과 있겠죠. 우리 아까 미녹시딜 드시고 털 났다는 분들 쪼개서 드셨다고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2주 정도 드시고 미녹시딜 드시고 털이 났다면은 네. 아까 제가 그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아주 드물게 이 민감도가 아주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네네. 민감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좀 그 약에 되게 민감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먹는 약 그냥 중단하시고요. 그냥 바르는 네, 약으로. 그 모발 쪽에만 이게 두피 모발 쪽에 그냥 바르는 약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녹시딜이 나이 제한도 있나요?라고. 아, 크게 특별히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아주 애기들한테 미녹시딜 쓰는 거는 뭐 조금 제한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미녹시딜이 어떤 큰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하고 쓰셔도 저는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성인 남녀라면은 뭐 20대 네네. 초반이라도 그리고 사용 초등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도 원형 네. 탈모 이후에 모발이 잘 안 나고 그런 경우에는 미녹시딜 쓰거든요. 아,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네. 아,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해도 무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탈모 치료 시 피해야 할 비타민 종류가 있을까요? 아니요, 뭐 크게 글쎄요, 이거 제가 뭐 모든 걸 알지 못하거든요. 저도 지식의 한계가 있는데, 네, 결과가 비타민 종류, 나와야 네, 탈모 치료에 뭐를 피해야 되는 비타민 종류 이거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원장님도 확인이 안 돼서 네.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네. 합니다. 이거 저기 여에스더 박사님이 비타민 전문가 아니신가요? 여에스더 박사님이 혹시 아실까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미녹시딜과 함께 쓰면 안 되는 성분이나 제품이 있을까요? 그냥 뭐 특별히 없습니다. 아, 그런 부분도 네, 네. 없다. 그럼 미녹시딜 넓게 조금 뿌리는 게 좋나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아까 네, 선택과 네. 집중. 선택과 집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집중. 아, 네. 별빠별빠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는데 답변을 다 해주시고 계세요. 네, 네, 네. 너무 정말 그 우등생? 네. 우등생이시네요. 네. 미녹시딜 스포이드 여러 명이 나눠 써도 되죠? 되나요? 쿠션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 친구랑 쿠션, 립스틱 친구랑 나눠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기는 쓰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찝찝하겠죠? 즐겨서 하지는 않죠. 네,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그렇죠. 쓴다고 그래서 무슨 나눠 써도 뭐 큰일이야 나겠습니까마는 별로 이왕이면은 예 위생적으로. 기왕이면 네 위생적으로 자기 거 자기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아까도 위에서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M자의 효과가 좋은지 정수리의 효과가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경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신 지 1년이 다 돼간대요. 어, 근데 네. M자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정수리에는 잘 모르겠어요. 먹는 미녹시딜. 네, 그러니까 먹는 미녹시딜 아주 저용량 미녹시딜을 드시면서 바르는 미녹시딜을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경희님 남성이신지 여성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수리라는 곳이요. 네. 이 M자나 이 앞쪽은 잔털이 조금만 올라와도 이게 보이잖아요, 효과가. 그쵸. 근데 M자에는 솔직히 잔털이 올라와도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효과가 있는데 혹시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M자의 효과가 더 있나요? 정수리의 효과가 더 있나요? 이건 사람마다 네, 다른가요? 그거는 뭐 둘 다 사람마다? 효과가 있습니다. 아, 둘 다 네, 같이 근데 효과가 있는 걸로? 어느 부위가 더 확실히 효과가 확 있다 그렇게 딱 나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분에 딱 네네. 쓰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네네네. 말하기 좀 애매하다. 네. 여자 5% 사용해도 되나요? 해주셨는데 5% 한 번 사용하는 네네, 거 하루에 한 번 가능하다고. 쓰십시오. 하루에 한 번. 하루 네, 두 번 쓰지 마시고요. 예. 욕심이 생겨서 2번 쓰고 싶어도 2번 쓰면 안 되나요? 그 간혹 이제 여성분들 중에 네. 이게 왜 여성분들을 하루에 한 번 쓰라고 그랬냐면 네. 바르는 미녹시딜도 먹는 미녹시딜처럼 이 몸에 채모 증가가 부작용이 있어요. 물론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미녹시딜 성분에 아주 예민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채모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5% 미녹시딜을 하루에 2번 바를 경우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마에 잔털이나 구렛나룻이 막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구렛나루도? 네,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만 쓰셔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5% 쓰신다고 그러면 그냥 하루에 한 번 쓰시고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쓰시는데도 막 이런 채모가 증가한다. 그런 분들은 미녹시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2%나 3%를 하루에 한 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희망님께서 질문 주신 게 MSM 탈모 부작용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MSM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M자 말씀하시는 건가? 네. MSM 정확하게 희망님 MSM이 네. 좀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저희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예방을 위해서 미녹시딜 발라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 원장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탈모에 딱 기준은 없다라고 항상 네네. 말씀해 그리고 주시잖아요. 미녹시딜 될까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냥 증상이 있으면 그때 바르시죠. 미리 예방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고 네. 딱 나타났을 때 써도 네네. 근데 아까 6개월이란 시간을 꾸준히 발라줘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네네.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은 그때 그냥 증상이 있으면 물론 증상이 있다 그러면 초기에 쓰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전혀 증상이 없는데 뭐 예방적으로 이걸 쓰고 그러는 거는 글쎄요 저는 네. 제 MSM이라는 게 식이유황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모르는 분야고 이 탈모에 조금을 일으킨 탈모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뭐 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공부가 좀 희망님께서 직접 그렇게 해봤는데 안 좋다는 네네.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요? PAR 영양제가 어떤 게 있냐는 질문에 이제 본인의 네네네. 좀 그 살려서 한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고양이를 키우는데 저를 막 밟고 다니거든요. 제 미녹시딜이 닿으면 안 좋을까요? 아니 뭐 이게 미녹시딜이 무슨 독약도 아니고요. 뭐 살짝 닿는다고 무슨 털이 막 나는 그런 약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는 어차피 털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아이가 뭐 매일 그 미녹시딜을 막 그 촉촉한 미녹시딜 약을 제대로 막 계속 접촉을 많이 한다 그러면 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른 상태에서 좀 닿는 거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들이나 여자들한테 좀 피하게 남성 탈모에 먹는 약들은 좀 피하게 두라고 하잖아요. 그런 프로페셔널 호르몬을 건드리는 약하고는 이거는 좀 차원이 완전 다르다고 다른, 보면 약이라고 그냥 일반 생각하시면 연고라고 됩니다. 생각해 아까 주실까요? 질문 중에 어떤 네. 분이 미녹시딜 먹는 미녹시딜이 프로페시아하고 틀립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예, 먹는 미녹시딜은 원래는 고혈압 약으로 개발이 됐고 조금 이게 몸의 채모를 증가시키는 그런 약이고 프로페시아는 그 혈관 확장이나 그런 것들과 관계된 게 아니라 DHT라고 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좀 억제하는 그런 약이고요.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그래서 남성용 탈모라면은 프로페시알 먹는 게 우선이고 네네. 미녹시딜은 발라주면 좋다. 그 두 네네, 개를 네. 같이 해줬을 때 그렇죠. 효과는 더 효과를 줄 좋다라는 수 있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미녹시딜이 콜라겐 합성을 방해해줘 주름이 생기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 아까도 들어왔었어요. 네네네. 그 부분에서는 네,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저는 그냥 제 경험상 전혀 관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지금 나는 미오글로빈님께서 제가 피부 질환으로 2주 전부터 사이클로스포린 네. 이름도 어렵네요. 먹고 네네. 있습니다. 원래 이 약의 부작용이 다모증 네네. 등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약 먹은 후부터 머리가 좀 빠지는 느낌이라서요. 네. 상관관계가 있나요? 사이클로스포린 드시고 나서 다모증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장에 영향을 주면서 거기서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호르몬 같은 게 증가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모증에 영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이클로스포린을 드시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오히려 머리가 조금 그 휴지기 탈모증처럼 빠진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상관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어떤 머리가 좀 빠지는 느낌이라면 저는 큰 상관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이게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로 머리가 줄줄줄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약을 끊고 한 일주일 정도 봤을 때 머리 빠지는 게 줄어든다. 그리고 다시 약을 먹었을 때 또 머리가 또 빠진다. 그렇게 어떤 우리가 재현성을 위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재현이 되는 경우에는 정확히 이 약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느낌상 좀 그런 것 같다는 경우는 글쎄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피부질환 치료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사이클로스포린 잘 드시면 좋겠어요. 잘 드시는 걸로.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한다면 병원을 한번 찾아가서 보는 것도 네네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동성 미녹시딜이 있나요? 그 아, 미녹시딜 쓰는데
차별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동성 미녹시딜, 동성제약에서 나오는 미녹시딜 쓰신다는 거죠. 네네. 남녀에 대한 동성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동성 이성 그분인지 아셨어요? 네. 동성제약 미녹시딜 맞죠? 해필리 에버 애프터님 동성제약 미녹시딜 쓰신다는 얘기 같은데. 네, 뭐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다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제약사별로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약사별로 어떤 바르는 이런 형태라든가 그 제형의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걸 잘 보시고 스포이드가 필요한 분은 뭐 스포이드가 들어있는 제약사 거 쓰시고요. 스프레이가 좋으신 분은 스프레이가 들어있는 거, 혹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파스가 좋으신 분들은 뭐 파스가 들어있는 회사 거 그런 거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혈압이 바르는 미녹시딜 쓰는 것도 안 좋나요?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바르는 미녹시딜 정도는 아주 민감한 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큰 영향이 없거든요. 용량을 지켜서 쓰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써보시고요. 정말 문제가 되면 그때 중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질문 받는 부분일 것 같아요. 미녹시딜 부작용으로 설사가 심하면 중단해야 되나요? 조금 쉬었다 다시 발라도 될까요?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나요? 바르는 정도로 설사가 생긴다. 아니면 드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른다는 말. 아니요, 바른다고 하셨는데 미녹시딜 조금 쉬었다 부작용으로- 다시 발라도 될까요? 그러네요. 발라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나요?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정말 미녹시딜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경님이 뭐 물론 모든 약이 아주 특이한 개인적인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재현해 보셔야 돼요. 정말 미녹시딜을 바르고 설사가 생겼다 그러면 미녹시딜을 중단했을 때 진짜 설사가 멈추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설사가 정말 생기는지 네. 한번 재현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진짜로 그렇게 재현이 되신다 그러면 박경범님께는 미녹시딜이 문제가 되니까 중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미녹시딜 때문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설사가 생기는 원인은 한번 좀 따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 답변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답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루성 피부염이 미녹시딜 바르면 안 되나요? 이거 아까 했던 네네.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저자극 샤프 대신 흔히 도브 비누로 그 비누를 쓰신대요. 도브 비누는 비누라기보다는 pH 7인 중성을 띠는 클렌징 바라고 하는데 탈모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 형태의 비누는요, 어떤 그 비누든지 산성이 되질 않아요. 중성 정도가 가장 최선이고요. 대부분 알칼리성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두피나 모발에는 약산성이 좋아요. pH 5 정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도브 클렌징 바보다는 더 그냥 샴푸 형태로 되어 있는 약산성 샴푸를 쓰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왕이면은 그냥 네. 약산성 샴푸로 써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미녹시딜에 대한 질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그냥 저는 일반 사람이잖아요. 의사가 네네.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으로 듣기에는 여성은 미녹시딜을 계속 꾸준히 발라주는 게 좋고, 네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을 먹는 게 더 우선이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신 네네. 거죠. 대신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해를 끼치는 부분이 크게 있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네네. 닿았을 때. 네네네. 그래서 꾸준히 사용해주면 좋고 6개월 이상은 써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하여튼 모든 탈모 치료는 꾸준함, 성실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하다 말다 꾸준하게. 해서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먹어봐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판토화 같은 경우에는 좀 영양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또 저희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앞쪽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그 외적인 부분은 또 비욘디 채널에다가 질문 달아주면 답변 네, 드리는 네. 걸로 알고 네.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또 인사를 네, 드려야겠죠. 네. 네. 중간 부분부터 봐서 앞부분을 잘 못 보겠대요. 궁금한 게 더 많았는데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하면 네, 되지 한번 않을까요? 언젠가 또 미녹시딜에 대해서 얘기할 날이 또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세원 원장님과 인사드리는 걸로 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